태초에 두 개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군사형 그리고 산업형. 군사형은 고대에는 거의 보편적이었던 신분체제로 특징 지어지는 유형이다. 산업형은 근대 영국과 미국에서 일반적인 계약체제로 특징 지어지는 유형이다. 사회민주주의, 무정부 사회주의, 공화주의, 공산주의적 파시즘 이런 5만 종류의 정치 성향들이 범람하는 현대 사회지만 결국 유효한 길은 두 갈래뿐인가 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합하고 계약하고 협동하는 자유주의냐, 위에 높은 권력 하나 두고 강제로 때려잡아가면서 사회를 조직하는 국가주의냐,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기들의 알량한 기준만을 정의랍시고 사회에 강요하며 들이미는 모든 정책은 다 군대식 국가에서 비롯된 군대식 정책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이 너무 과도하니까 다른 음악 산업이 죽는다고 혜택을 줄이라거나 가격을 올리라고 억지 부리는 공정위의 행패를 보면 우리는 군대의 무식함을 떠올려야 한다. 사회의 탐욕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기업 경영에 간섭도 하고 그러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싶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말뚝을 박으러 병무청으로 가서 애걸복걸해야 한다. 밖에 있어봐야 영포티 실사화라고 조롱만 받고 사회에 해악만 끼칠 종자니까. 두 이데올로기는 영국에서 토리당과 휘그당이라는 정파로 정착했다. 휘그당의 약진은 영국인들을 점차 자유롭게 만들었다. 다채롭게도 펼쳐진 여러 권위들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족쇄와 멍해를 풀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어떤 지적인 비극이 펼쳐지기 전까지. 그런데 왜 나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는가? 과거의 자유주의가 소위 현재의 자유주의와 얼마나 다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주의가 과거에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오염됐다. 영국에서 휘그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점차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발적 협동을 강제적 협동으로 대체하는 시도들이 늘어갔다. 거미줄같이 촘촘한 법령들이 계속 제정되었고 물고 물리는 강제 규칙들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잠식됐다. 자유주의자라고 불리우던 자들의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리버럴, 즉 자유주의자는 미국에서 진보주의자를 뜻한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사회정의 집행, 복지국가 수립 등을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힘을 빼려는 사람들 말이다. 이 말장난 같은 일이 가능했던 사연은 오빠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들 지능이 어떻게 됐길래 자유 때려잡는 인간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지? 책의 저자 역시 인간의 지능 문제를 먼저 언급한다. 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래를 어류로 분류한다든지 권력 분립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공화국을 민주정으로 분류한다든지 인간은 종종 멍청한 분류법으로 고생깨나 해왔다. 자유주의 역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올바른 분류에 실패한 것이 화근이었다. 휘그, 즉 자유주의는 토리, 즉 국가주의와 싸우면서 언제나 시민 편을 자처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당연하지. 시민을 괴롭히는 온갖 잡다한 권위들을 없애주고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지켜주고 그게 자유주의였으니까. 당연하게 자유주의 이꼴 시민 친화적 정치 철학이 된 것이다. 근데 몇몇 멍청한 자유주의자들이 급발진을 해버린 것이다. 우린 시민 편이니까 시민에게 직접 더 많은 선물과 혜택을 줘야 해.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행동해야 해. 시민에게 고통과 해악의 제거, 즉 정부의 과도한 침해와 규제, 세금 등을 제거해주던 과거의 정책들은 언제나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이었던 반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좋은 걸 안겨주고자 하는 정책들은 역으로 시민의 자유를 해하게 되는 방향이었다. 왜 그럴까? 왜 국민을 위해 뭔가를 베풀려면 국민의 자유를 해하게 될까? 그게 정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군사형 국가의 특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자신의 자체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빼앗아온 재원만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얼마간 베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얼마간 빼앗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일하고 강제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사회정의를 내세우면 모두가 거기에 억지로 동의해야만 한다. 다른 다양하고 경쟁적인 대안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계약형 사회의 자유로운 개인들은 서로 뭘 하든 뭘 주고받든 침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든 사회에 손을 뻗치는 군사형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자유인데 엉뚱하게 국민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니 자유를 등한시하고 국민에게 이것저것 퍼주고 잘해주려 하다가 사단이 난 것이다. 일종의 고백 공격 같달까. 난 널 사랑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는 건데 실상은 그게 그 상대한테는 엄청난 짐인 거지.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괴롭히는 족쇄와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보호해주는 거지 국민에게 직접 뭔가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일은 차별성, 재정, 자의성, 의존성, 확장성, 부패 가능성 등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직업 군인이나 해야 마땅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반박한다. 자유당의 최근 입법으로 국민이 여러 가지로 규제받고 있다면 그들을 규제하는 단체는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며 그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증한다는 것을 당신은 잊고 있소. 한마디로 과거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던 왕정과 신분제 시스템의 국가 권력과 달리 지금의 민주적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생된 책임감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지금 정치인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자유를 침해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공공 시스템을 구축한 것뿐이다. 뭐 이런 거지. 아니 근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출 권력은 뭐 돼?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래봤자 만장일치도 아니고 나머지 국민 절반 가까이는 다 걔네 싫어하잖아. 그럼 좀 자중하고 국민들이 다 동의할 법과 정책만 입안해도 모자랄 판에 5만 곳 다 들쑤시면서 입법해대고 있잖아. 물론 이재명 짱짱맨 윤석열 만세하면서 열심히 주인마님을 빨아대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는 굉장히 입지가 좁다. 하지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한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한들,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노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관료들이 세금을 더 내라 하면 더 내야 하고 분리수거를 더 빡세게 하라 하면 빡세게 해야 하고 쌀을 더 비싸게 사라 하면 비싸게 사야 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은 해로우니 하지 말아라 하면 입까지 틀어막아야 한다. 그 무제한적 권력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리버테리언 페이퍼 영상 올라오는 족족 꼭 클릭해서 보는 한 줌이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분별력 있는 자유주의자들만이 치를 떨 뿐이다. 나의 마지막 대답은 아주 이단적인 대답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다. 그 대답은 이 수많은 제약행위가 국민이 선출한 단체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왕이 통치하든 군부 독재자가 통치하든 선출 정치인들이 통치하든 권력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모두 남의 돈을 자기 돈 마냥 쓰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를 다른 이들에게 폭력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사명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맞서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 우리는 민주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쉽진 않겠지. 당장 이 책의 저자도 진성 자유주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대적 나락을 경험해 역사 속 빌런으로 자리 잡힌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 스스로 자유인이라 착각하는 노예만큼 비참한 건 없다고 목정껏 외치다 보면 언젠가는 빌런이었던 우리들이 새 물줄기의 히어로가 되고 사회의 비주류였던 우리들이 혁명의 주류가 되는 그날이 오지 않겠어?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열심히 우리 오빠 어깨 안마랑 손발 마사지 열심히 해줘야겠다.